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기를 거머쥐었습니다. 7개 경합주 가운데 4군데에서 승리했고요. 나머지 경합주는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 언론들은 잇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타전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흑인을 중심으로 돌풍을 가져올 거란 전망이 있었던 해리스 부통령은 결국 지지층 결집에서 트럼프에 밀리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우세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했고요. 달러 가치는 급등해서 환율이 상승세입니다. 자국민 보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 2020년 독일이 방위비 분담에 문제를 삼아서 주독 미군을 감축하겠다고 기습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북한군 참전으로 한반도의 안보 위기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결단에 따라 우리나라 안보에도 나비 효과가 작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된 정치권 안에서 20% 밑으로 내려간 윤석열 정부가 외풍을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라전 법정 칭찬해주세요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1월 6일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역 소식은 여수부터 가보겠습니다. 여수는 이순신 장군과 관련한 임란 유적지가 참 많은데요. 최근 여수 흥국사 의병 수군이 이순신 장군의 요청에 의해서 조직됐다. 이런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고요? 네,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과 관련한 전투를 다룬 영화를 보면 이 왜군과 싸우는 승병수군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전투에 참여한 여수 소재 흥국사의 승병이 당시 이순신 장군의 요청에 의해 조직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네. 전남대학교 여수학연구원이 지난 25일 여수 캠퍼스에서 지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흥국사 의성수군 활동 재조명과 계승이라는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는데 학술대회에서 관련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학술대회 주제 발표에 나선 양은용 원광대 명예교수는 흥국사 의병은 전라자수사인 이순신의 요청에 따라 1592년 전국 단위의 의병 승군과 별도로 흥국사를 중심으로 조직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은용 교수에 따르면 300여 명으로 구성된 흥국사 의병은 외란 당시 해전과 육전에서 모두 활약했고 전후에는 상설화된 후 1894년 갑오경장 당시 해제됐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발표자는 이순신을 중심으로 외란에 대응한 이 군관 승민의 단합된 모습은 전라자수영 지방의 자랑으로 이번 학술대회가 당시 희생된 의승수군의 넋을 달래주고 지역 문화를 꽃피우는 계기가 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사찰인 흥국사 승병들이 임란 당시 나라를 위해 의병으로 참전을 했고 의병 조직 과정에 이순신 장군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 지역의 임란 유적지 발굴과 보존도 필요해 보여요. 네, 주제 발표에 나선 송은일 전남대 이순신 해양문화연구소 연구실장은 흥국사를 비롯해 삼도 수군 통제영 본영, 또 이순신 거북선 건조 장소 등 임난 승리의 주역인 이순신 장군과 이 지역민들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지역 내 유적이 역사적으로 가치가 크고 또 문화나 경제, 관광 차원에서 활용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학술대회에서는 승병들이 임난에 참여한 흥국사 사찰과 관련해서도 흥국사에는 11건의 보물을 비롯해 총 349건, 1323점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흥국사의 문화유산은 미래 세대에 보존해야 되는 문화자원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흥국사의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한 이 과제도 제시됐는데요. 장기적으로 전문 인력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 학술 조사 및 연구, 문화유산 지정 등 종합적인 보존 관리 대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의 문화재를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재에 연관된 지역의 역사 스토리텔링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일도 꽤나 중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광양으로 가보겠습니다. 광양시가 섬진강 하구인 광양시 진월면 망덕포구 일원을 관광지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부유물 쓰레기가 많다고 해요. 주민들이 이 처리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광양시가 섬진강 하구 지역 진월면 망덕포구 일원에 대한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망덕포구 인근 주민들이 상류에서 떠밀려오는 각종 부유물 쓰레기 처리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은 여름철 전어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이 수변 지역에 부유물 등이 집중적으로 쌓이고 있고 이 관광지로서의 지역 이미지가 저해되고 있다며 광양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광양시가 진행한 시정 공감 토크를 통해 여름 장마철만 되면 이 선소 수문 앞에 밀물때 들어온 이 부유물 등 각종 쓰레기가 쌓이는 것은 물론이고 이 부유물들이 선착장 안으로 쌓이게 된다며 부유물 처리에 광양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양시의 대책은 뭔가요? 광양시는 집중호우나 장마철이면 섬진강 상류에서 부유물이 하류로 떠내려오는데 매년 하천 부유 쓰레기 수거 환경 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자연적인 영향으로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유물 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광양시는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진월면과 협의를 통해 정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끝소식은 순천 소식 듣겠습니다. 순천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공사 현장과 인접한 아파트 입주민들과 민원 보상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순천시 덕암동의 한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시공 현장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과 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보상 금액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순천시 덕암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인접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측이 유례 없는 높은 금액의 민원 보상비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공사 현장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공사 중인 아파트 시공사 측에 신축 공사로 인한 피해 대책 방안 및 보상 요청이라는 문서를 보냈는데요. 시공사 측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요구한 보상금과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비 규모가 총 1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신축 시공사와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 간의 갈등은 지난 9월 신축 공사장에서 이 발파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 보상금 논란이 제기됐는데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시공사가 사전에 협의 없이 발파를 진행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네, 공사 과정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적절한 보상이 필요해 보이는데 문제는 보상 규모가 적절하냐 여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네, 공사 현장 인근 아파트 입주자들의 보상금 요구에 대해 시공사 측은 발파 공사 전 인근 아파트와 마을 주민들에게 발파 공법이나 발파 시간대 등 사전 안내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높은 보상금 논란을 불러온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논란이 되고 있는 100억 원대 규모의 보상금 요구 주장은 인근 아파트 보상 범주와 크게 다르지 않고 또 도로 보상 부분은 이 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전체 보상금 액수를 확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신축 아파트 시공사와 인근 주민들의 보상금 갈등, 사실 지역 곳곳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현상인데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행정당국도 적극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 행정이 적극 개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요. 보상금과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높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건설된 아파트의 시공 원가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지역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송하진, 이결아 부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나요? 네, 어떤 가을이고 참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잖아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 단풍 구경을 간다고 갔다 왔는데 단풍 좀 잘 들었던가요? 단풍이 전혀 들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날씨가 아직 많이 따뜻해서 그런지 나름대로는 단풍 지도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을 하고 갔는데 아 정말요? 예, 단풍이 들려면 아직 한 2주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단풍이 전혀 들지 않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색이 전혀 안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뭐 따뜻하니까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또 오늘은 또 갑자기 기분이 막 팍 떨어졌어요. 네. 네. 그러게요. 갑자기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요즘도 좀 건물 안이 좀 추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도 드문드문 그래도 붉은 빛이 좀 보였었는데 살짝 있었다고 할 수 있죠. 뭐그 정도라면. 완전히 막 이렇게 붉은 거를 원하셨나요? 네, 뭐 네. 사실 큰 꿈을 안고 갔는데 뭐 아주 단풍이 뭐 완전히 흐드러지게 뭐 지진 않았지만 뭐 나름대로 그래도 나들이 가을 갔다는 나들이 것에 다녀오셨군요. 예, 거기 사진도 막 찍으셨어요. 사진 한 200장 찍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그 사진을 예. 아주 좋아하시는 예. 여성분이 2명이 계시는 관계로 네. 저는 네. 아니에요. 뭘 저는 네, 여기서 싸우지 마시고요. 네, 네, 그랬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의 근황은 뭐 대신 들은 걸로 네.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예. 자, 오늘 화제 판결 어떤 판결 가지고 오셨을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된 건 꽤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무임승차 지금은 이제 철도, 전철 이런 곳에서 이제 지하철에서 무임승차가 되는데 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이제 보상해 달라라는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한 그 사건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최근에 하나 있어가지고 예. 이걸 오늘 좀 가져왔고 이 판결은 이제 그 경기철도가 국가를 상대로 이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달라라고 한 청구한 사건인데 네. 약 한 뭐 360억 가까이 청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90억 정도가 이제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판결에 대해서 양쪽 모두 뭐 이의는 하지 않아서 확정은 됐고 뭐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 네.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뭐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건설사가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경기철도를 이제 만들어서 경기철도 주식회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네. 경기철도 주식회사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이제 철도를 연장 노선을 만들고 신분당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은 이제 국가에 양도를 하고 그 대가로 국가는 30년간 무상으로 이 이제 경기철도가 이 이제 이 연장된 이 노선을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그 수익을 이제 가져가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이제 뭐 일명 그 B2O 방식이라고 BTO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이었는데 예, 예. 일단 5년 동안은 이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정부가 총 이용 수요의 한 5.5%를 한도로 해서 이제 보전해 주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예. 이제 6년 차가 되면 그때는 좀 이제 협의를 통해서 정하자라고 했는데 네.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경기철도에서는 이제 6년 차가 돼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국토부가 좀 소극적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협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다. 라고 해서 이제 재판부가 일정한 이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고령자 무임승차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원래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6년 차부터 이제 안 해주고 있었던 건가요? 6년 차부터 그러니까 초기 5년 차까지는 어떤 특정한 내용으로 보상을 해주기로 해서 그대로 이행을 했어요. 그래서 6년 차부터는 협의를 해서 다시 정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경기철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자라고 계속 요청을 했음에도 이제 그 국가에서는 이제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좀 미온적으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도부가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 건데 어찌됐든 협의를 할 의무도 의무 중에 하나다. 근데 협의 안 했으면 그 당연히 이제 뭐 일정 부분 국가가 국토부가 배상해줘야지라고 이제 판결이 나온 거고 네. 뭐 양측 다 이의를 하지 않았으니까 뭐 받아들인 거라고 봐야겠죠 결과를. 네, 예. 이번 판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이 판결을 이제 좀 저희가 선정을 한 이유 자체는 뭐냐면 이제 앞서
듯이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이 경기철도뿐만 아니라 뭐 코레일, 뭐 서울교통공사도 뭐 적자율이 몇 천억대라고 해요. 근데 지금 65세 이상부터는 이 철도나 전철, 뭐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그 인구가.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전체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연령을 뭐 상한을 시켜야 된다. 아니면은 노령층 중에도 소득이 또 다 다르니까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뭐 운임을 좀 이제 상대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 거고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이제 여론이나 어떤 사회적 이런 걸 의식을 해서 이제 무임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거가 이제는 뭐 의무 위반이라고까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논의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송 변호사님 이 연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좀 되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늘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 전에 지난 선거 때 이준석 의원이 뭐라고 발언을 했다고 굉장히 문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런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저도 이제 함부로 떠들지 않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말을 아끼시네요. 좀 근데 아니 이게 비용이 되게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막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뭐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4천억 원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뭔가 특단의 대책이나 조치는 있어야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어떤 공공성의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물론 어렵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근데 이게 지금 손실액이 계속 누적되고 그냥 이거를 그냥 방치할 수만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일단 사회적 합의를 봐서도 65세 이상이 노인이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요즘은 좀 맞지 않는 요즘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듣기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저희 있는데. 어머니의 사례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 60을 갓 넘기셨는데 그렇죠. 어디 가서 노인 취급 받는 게 굉장히 좀 불쾌하시다고. 요즘에는 60대가 노인정에 갔다가는 뭐 명함도 못 내민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뭐 나이들이 그러게요. 뭐 다들 젊으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좀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판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주제 토크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두 분도 정말 열렬히 즐기신 한국 시리즈 네네. 막을 내렸는데 이 입장권이 16경기 연속 매진 행진을 보였고요. 31년 만에 기아와 삼성의 경기가 결승전으로 치러진 날에는 몇 분 만에 입장권이 매진됐습니다. 표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에게 암표라는 유혹의 손길이 뻗치는데 이번 한국 시리즈 경우만 봐도 정가의 6배가 넘는 27만 원 정도의 뭐 중고 온라인 마켓에 팔리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번에 부산에서 열린 불꽃축제 티켓도 7만 원짜리가 40만 원까지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 온라인 암표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오늘은 이 암표와의 전쟁을 주제로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꽁트부터 듣고 오시죠. 야, 어쩌면 저리 노래를 잘하냐. 아유, 나는 진짜 임영웅이 같이 노래 잘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니까. 아유, 저 예절한 것이 어디에서 나올까나. 아니 뭐 요즘 임영웅이 안 좋아하는 사람 없다더만 엄마도 좋아하는지 몰랐네. 아따, 나는 임영웅이 딱 한 번만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임영웅이 볼라 하지 말고 아들 얼굴이나 한번 보시오. 아이고, 내가 네 얼굴 봐가지고 뭐하게. 저 임영웅이 좀 봐라. 좀 잘생겼냐? 노래가 진짜 이 마음을 절절 끊게 해불잖냐. 그러지 말고 이번 연말에 임영웅이가 여수 온다는데 나 거기 좀 보내주라. 아니 근데 그거 이미 표가 다 팔리고 없을걸? 그렇게 인기 있는 가수 표가 뭐 남아있겠어? 아이, 그러니까 내가 니한테 부탁하지. 어찌 안 될까? 아이, 뭐 인터넷인가 뭔가 들어가 보면 좀 비싸게도 막 구할 수 있는 값들만 그거. 응? 그 불법이여. 그리고 겁나게 비싸게 나온다더만. 아이, 이놈아, 내가 니한테 밥을 내놓으라냐 뭘 내놓으라 하냐. 아, 이 엄마 소원 하나도 못 들어주냐? 알았어 어디 한번 봐보세요. 뭐 500만 원? 엊그제 정기적금이 만기된 건 또 어찌 알고. 그래도 우리 엄마가 처음으로 나한테 부탁한 것인데 손이 떨려. 뭐 이 비싸. 결제하기. 엄마 이거 겁나게 비싸게 주고 끊었으니까 이번 연말에 임영웅이 보러 가시오.
진짜냐 어디 좀 보자. 아이고 그 비싼 임영웅이 표가 어찌 생겼는가. 자 이렇게 생겼어. 이거 왜 이래? 없는 계정이라고? 없는 계정? 아따 내 500. 미칠 일입니다. 저는 500만 원을 이렇게 좀 고민하다가 한 번에 또 결제를 클릭하는 이 효자는 실제 성격과는 같나요? 예, 뭐 충분히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죠.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근데 사기를 당했어요. 네, 안타깝습니다. 당했습니다. 근데 임영웅 실제로 여수에 오는 거는 아니죠. 예. 혹시나 헷갈리실까 봐. 예, 그러니까요. 임영웅이가 온다고 하실 분들 그러니까 있으실 이거는 것 일단 같아요. 우리가 설정한 이런 상황이었고요. 자, 어쨌든 엄마와 아들 간의 대화였는데 결국 아들이 엄마를 위해서 뭐 암표를 산 것 같습니다. 네. 무려 500만 원을 주고 결제를 했는데 결제를 하고 보니까 티켓이 없어요. 없는 계정이다. 자, 이 얘기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부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자, 온라인에서 인기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 입장권이 암표로 거래가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웃돈을 얹어서 팔고 있더라고요. 실태가 좀 어떤가요? 이게 제가 이번에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예. 한국 시리즈 이번에 기아 타이거즈 경기가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1, 2차전 그다음에 3, 4차전 이런 식으로 예매가 진행됐는데 맞아요. 사실 1, 2차전 예매를 제가 실패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좀 웃돈을 주고라도 한번 가볼까 하고 온라인 플랫폼들 좀 뒤졌는데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 정가 3만 원짜리 표는 대략 한 23만 원, 24만 원, 한 8배 정도에 팔리고 있었고 정가가 10만 원짜리 표가 연달아서 3석이 붙어 있는 뭐 연석 귀하죠. 테이블석 같은 경우에는 정가로 따지면 한 3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제가 본 게 한 500만 원 정도에 와.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이게? 이거는 웃돈 주고 갈 상황이 아니구나. 그래서 반드시 5차전 때는 내가 필사의 각오로 예매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예매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성공을 하신 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실 대단한 예. 거죠. 예. 방금 와. 저희가 이제 꽁트로 구성했던 그 임영웅 암표 500만 원 실제 있었던 사례예요. 진짜요? 네, 여기 여수에 온다 이거는 지금 꽁트 상황이지만 임영웅 씨의 표가 실제로 500만 원에 뭐 거래가 된다 이제 이런 거가 적발된 와. 사례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한 작품을 통해서 유명해진 변우석 그 배우의 그 팬미팅도 뭐 원래는 뭐 7만 얼마짜리가 뭐 몇백만 원에 그 팬미팅 표 이 입장권 그것도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이런 공연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이 이제 이른바 이제 웃돈 뭐 말이 좋아서 웃돈인데요. 웃돈을 먼저 팔면서 이게 이제 많은 문제가 되고 실제로 이런 거를 단속하는 이유가 아니 네. 그럼 뭐 그 돈을 주고라도 보는 사람이 있는데 뭘 그걸 이렇게 단속까지 하냐 이렇게 좀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이런 거에 실제로 진짜 그거를 보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공연의 질이나 그런 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서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맞습니다. 가기도 맞아요. 하고 또 공연계나 스포츠계에게도 가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각각 어떤 피해가 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 어떤 특정 경기나 공연을 보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정당한 기회를 빼앗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정가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그 웃돈은 뭐 수십 배에 이르는 가격을 지불해야만 이게 볼 수 있는 것이 당연시화되는 문제가 된다라면 사실 그로 인해서 원래 공연을 통해서 이익을 봐야 되는 사람은 공연 관계자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어떤 비용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비용이 모두 공연에 투입되고 정당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상 수십 배에 달하는 이익을 붙여서 파는 암표상들은 어떻게 보면 부당이득을 얻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매크로를 사용했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표를 산 노력이야 했겠지만 그 노력의 대가가 과연 공연의 정가의 수십 배에 달하는 정도의 돈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당연히 소비자들이 부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소비자들이 피해 보는 것도 당연하고 예. 그 공연 관계자들에게도 정당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매크로, 이 보통 안표상들이 이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표를 구하는 경우들이 많나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추세를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번에도 뭐 애매에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고 이제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해가지고 어쨌든 애매를 하려면 어떤 것들을 클릭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쵸. 그 순식간에 이 모든 표들이 동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들을 이길 수가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그 매크로라는 게 그 클릭한 그렇죠. 단계를 자동으로 설정을 반복하게 해놔서 하는, 네. 무한 반복하게 해놓는 거잖아요. 특정한 명령을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게끔 바로 프로그램화 해놓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부정하게 표를 취득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안표상들이 조직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표를 다 쓸어 담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맞죠. 예, 그래서 뭐 공연을 여는 측에서 이제 가수 장범준 씨 같은 경우에는 안표와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예매를 아예 취소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하고 만나보고 온 꽁트 사례처럼 애초에 표가 없는데 표가 있는 것처럼 사기를 친 사람이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가 실제 있었다고요. 네, 실제로 이제 과거에는 이 안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스포츠 이거 한국 시리즈 경기 때도 그 이제 경찰들이 좀 일부 잠복을 하면서 좀 약간 이제 행동이 좀 수상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현장에서요? 네, 현장에서 뭔가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뭔가 이제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뭐 적발해서 이거는 그냥 경범죄 처벌법 해가지고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도 있고 예. 실제로 뭐 이 사람은 아마 이제 뭐 다수의 그 입장권을 그런 식으로 판 건 아니었고 현장에서 이제 그렇게 적발된 사례고 실제로 이제는 대부분 아까 말한 매크로 있잖아요. 자동 반복 프로그램 이걸 이용해 가지고 다량의 그 입장권을 자기가 산 다음에 이거를 이제 뭐 수십 배 뭐 이제 수배의 그 이제 웃돈을 얹어서 파는 거거든요. 판매되는 방식은 대부분 온라인 거래가 요즘에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 거래 플랫폼이라든지 뭐 당땡마켓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이렇게 파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그 티켓 같은 경우에는 선물하기 뭐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다 그렇게 있죠. 해서 정당하게 선물할 판매를 수 있는. 하는 건데 실제로 뭐 웃돈을 주고 티켓이라도 받았다라면 다행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티켓이 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돈을 받고 잠적을 해버리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뭐 정가의 3배 이상 주고 이제 팔았는데 이 팔려고 했던 그 실체가 없는 거죠. 네, 맞아요. 돈만 가로챈 또 사람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그 온라인 중고거래 장터 등을 이용해서 이 한국 시리즈 경기 관람권을 판매한다고 속여가지고 그 대금만 가로챈 거래 사기가 60사건이 이번 시리즈만요. 네, 맞아요. 60사건이 접수돼서 뭐 이거 이제 관할 이제 경찰서에서 뭐 수사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올해 좀 인기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예, 프로야구 뭐 1000만 명 관람 시대 뭐 이렇게 하면서 역사적이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특수한 상황들 더 이용해가지고 이게 더 기승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 인기에 비례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적발이 쉽지 맞아요. 않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현행법상 공연법이나 문화체육진흥관광법이나 이렇게 규정을 보면 매크로를 사용해서 부정하게 표를 판매했을 때만 처벌을 하는 것을 이제 그 법 규정이 그렇게 들고 있는데 이 안표상이 이 표를 획득한 과정에서 매크로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그러니까 과정을 입증하는 웃돈을 게. 붙여서 판 것까지는 어떻게든 입증을 할 수 있겠죠. 피해자가 이제 제보를 한다면. 예, 예. 근데 이 사람이 안표상이 나 열심히 클릭하다 보니까 나 이제 표를 취득해가지고 그냥 판 거예요라고 하면 지금 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매크로만 사용하지 않았다라면 빠져나갈 수 있는 거고 사실 매크로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적발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겠죠.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이 그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그냥 저희 온라인 그 뭐랄까요? 그 중고 티켓 파는 그 사이트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지금? 현행법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당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안표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사실 우리 방송 전에 한국 시리즈 때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놈들을 어떻게 혼쭐을 내줄까 했는데 현행법상 규정으로는 온라인에서 이렇게 웃돈을 받고 표를 판매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 너무나 사람도 공공연하게 많이들 다 올려놓고 당연하듯이 이렇게 판매가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금액에. 이 상황을 그냥 쉽게 놓고 말하자면은 입법에 불비해요. 입법 공백이에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빨리 개선된 법률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처벌로 좀 넘어가 보자면은 일단 적발 쉽지 않지만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안표를 판 사람, 산 사람 각각 어떻게 처벌받나요? 일단은 산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고 이제 판사람은 이제 그 이런 공연과 관련해서는 공연법에서 이걸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런 매크로 같은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제 이런 스포츠 경기권의 그러니까 입장권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형량은 똑같아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고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이런 매크로 같은 이런 자동 입력 반복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부정 판매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규정도 거의 최근에 신설이 되었고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한 범죄는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개정안을 좀 제안을 했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한 범죄뿐만 아니라 뭐 이제 개인 간의 거래 같은 부분도 이제는 좀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의견을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제 어떤 그런 문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 그 처벌의 대상도 더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 법령을 딱 정리를 해드리자면 공연표가 됐든 스포츠표가 됐든 매크로를 사용했다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두 번째로 암표 자체가 그럼 무조건 합법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범죄 처벌법에도 처벌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현장에서 한마디로 그런 현장에서 우돈을 받고 입장권이나 승차권 이런 걸 다른 사람에게 파는 사람은 처벌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중요한 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만 처벌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온라인에서 이걸 거래하면은 장소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라인에서 뭐 수십 배든 수천 배든 뭐 받고 암표 거래를 수천 번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고 판 사람도 처벌 안 받고 산 사람도 처벌을 안 받는 지금 현재 그런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암표 거래 자체를 좀 뭔가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 공연표는 한 사람이 한 개만 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쵸. 그래야 이제 여러 사람이 그런 공연,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 경기를 공평하게 관람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최대 몇 매까지 제한이 네.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른바 생체 인식을 통해서 이거를 제한을 하겠다라는 이제 이러한 뭐 입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 예. 이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데 이제 생체 인증 방식을 도입해서 암표 거래를 방지하겠다. 이제 이 기술적인 조치를 마련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뭐 이런 거죠. 이제 전자금융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지문 인식이나 안면 인식과 같은 이런 생체 정보를 입장권 구매에도 적용해서 이런 암표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으로 하면 뭐 누가 이걸 샀는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맞아요. 만약에 이런 생체 정보를 입력해야만 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1인 1 구매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1인 1표 생체 정보를 구매만. 어떻게 입력해요? 이제 그 정보를 요구하는 거죠. 인식이나 뭐 인식이나 여러 가지 지문 지문이나 인식, 이런 게 될 수 안면 있는데 인식. 근데 사실 지금 이건 발의된 법안에 불과하고 그냥 제 개인적인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이게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들도 개인정보가 지금 잘 보안이 유지가 안 돼서 맨날 유명한 사이트들이 다 털리고 이런 마당에 만약에 생체정보까지 이게 보안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털리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기면. 한다면 그거는 진짜 막을 수 없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법안이 통과될까에 관한 의문점은 좀 있는 네, 상황이고 뭐 실제로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의원은 또 뭐냐면 이런 홍채나 안면 인식으로 스포츠나 공연 티켓을 발견하는 건 위험하다. 우리 이제 전에 방송에서도 딥페이크 범죄를 다뤘었는데 그런 거에 충분히 이용될 수 있다는 이런 생체 정보가요. 그러니까 암표 거래를 원천적으로 뭐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뭐 이렇게 이제는 뭐 표 구매에도 생체 정보를 이용하게 하면 이게 악용이 될 수 있고 더 큰 범죄에 악용이 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이제 소비자 보호를 더 저해하는 측면이 된다라고 그래서 하면서 이제 좀 조심스러운 알겠습니다. 입장도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 암표와의 전쟁 어떻게 근절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두 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후 환경의 변화들을 좀 보면서 지구가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요즘입니다. 자, 이럴 때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일상 속 기후 행동 실천으로 지구를 위한 노력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고 해요. 네, 오늘의 칭찬 주인공은요. 이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하고 있는 순천 효천고등학교 탄소 중립 동아리 센트럴 학생들입니다. 이 동아리 학생들은요, 이 청소년 시각에서 기후 위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교내에 플리마켓을 열어서 다양한 체험과 물물 교환을 통해 탄소를 줄이고 기후 위기의 메시지를 전하는 활동을 하는가면요, 이 급식 다 먹는 날이나 플로킹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면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순천 효천고등학교 탄소 중립 동아리 센트럴의 조은준, 정석준, 이하린 학생들 만나보시죠. 효천고등학교 센트럴 회장 조은준입니다. 부원 정석준입니다. 부원 이하린입니다. 저희 동아리 이름은 센트럴인데요. 이름의 뜻은 탄소의 원자기호인 C랑 중립을 뜻으로 두는 영단어 센트럴을 합성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뜻을 담은 동아리인데요. 환경 보호랑 이름 그대로 탄소 중립을 목표로 두고 기후 위기 시대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동아리입니다. 플리마켓이라고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2학기 기말이나 중간고사가 끝난 그 즈음에 플리마켓을 환경 관련된 부스를 진행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다른 동아리 친구들 신청을 받아서 페이스 페인팅이나 아니면 겨울 간식을 판매하기도 했어요. 이번에는 작년과 다르게 나눔 장터를 추가해서 해봤는데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나한테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물건들을 저희한테 기부해 주시면 최소한의 값만 받고 값을 매겨서 판매를 하는 활동을 했었어요. 매점에서 박스를 받아와서 거기에 간판이나 기후위기 시대에 목소리를 내는 피켓을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보여줬어요. 급식 다 먹는 날 프로그램도 진행했었는데요.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저희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 다 먹는 학생들을 위해 다 먹으면은 저희가 이제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주는 활동을 했었어요. 환경 동아리다 보니까 이제 1등 상품을 텀블러를 증정했고요. 이제 2등, 3등 상품은 이제 학용품이나 그런 걸 주었어요. 교내에서 많이 하지만 요즘은 최대한 다수에게 알리는 활동들을 하고 싶어서 친구들끼리 주말에 모여서 외부로 나가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저희가 플리마켓 진행하고 환경 캠프를 1박 2일 동안 갔다 왔었어요. 와온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으신 어떤 박사님을 뵈었는데 같이 활동을 했던 게 쓰레기를 주워서 이제 이 쓰레기는 누가 버렸고 어떤 식으로 몇 % 정도가 있는지를 통계를 내가지고 조사를 하는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 활동이 저희한테 너무 저는 신선하고 재밌게 친구들한테 확률적으로 알려주면 더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 것 같아서 최근에는 동천으로 가서 쓰레기를 주워서 분석하는 활동을 했고 이번 주에는 여수 웅천 해변가에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플리마켓 이번에 한 활동이 제 기억에 남는데 왜냐면 작년에는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관심이 없다는 친구들이 많아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그 동아리 부원 친구들이 함께 그 공강 시간이나 아니면 점심 시간에 같이 나와서 피켓도 만들어주고 책상도 옮겨주고 해서 진행도 잘 됐고 저도 이번에 페이스 페인팅 진행했는데 멸종위기 동물 돌고래 같은 어떤 종 같은 거 있잖아요. 미술부 친구들끼리 디자인 한번 해보고 그거를 친구들한테 그려줬더니 그 멸종위기 동물이 뭐가 있는지 친구들도 경각심을 가지기도 하고 아니면 귀엽다고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활동이 더 재밌고 잘 됐던 것 같아요. 가장 큰 행사인 프리마켓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어서 모두 다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너무 기뻤고 저희 동아리가 작년에는 인원수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 플리마켓 활동이나 환경 캠프 활동을 통해서 1학년 친구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어서 너무 플리마켓하고 그 날에 환경 캠프도 출발을 했었고 그 다음 날에 또 동천에서 플로깅 활동을 해서 3일을 연달아 활동을 했는데 동천에서 플로깅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왜냐면 좀 지쳐 있었는데 당일에 사실 저희끼리 돈을 내서 밥을 먹고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활동 좋게 봐주신 분이 친구들 밥도 다 사주시고 오전에 만나서 헌혈을 하고 밥을 먹고 쓰레기를 주우러 가기로 했는데 저희가 헌혈의 집에서 밥을 먹으러 이동할 때랑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동천으로 이동할 때랑 차량도 지원해 주시고 밥도 사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 활동 보고 좋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친구들에게 경험을 토대로 동기부여 줄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동천에서 활동한 게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토의나 이런 외부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환경에 대한 토론 같은 것도 진행해 볼 때 의견도 많이 내고 해결책도 함께 이야기하는 게 점점 활동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게 보여가지고 그게 좀 뿌듯하고 고마웠어요. 한 명이 100걸음 나아가는 것보다 100명이 손잡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작년이랑 다르게 올해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환경보호, 그러니까 센트럴을 좀 떠올려주는 걸 생각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교내 또는 교외에 많이 알리려고 접하기 쉬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면서 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동아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이전에 가볍게 생각했던 환경 문제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동아리 활동 후에는 이제 길에 버려진 쓰레기들도 하나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했던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행동들 하나하나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재활용하기나 실천을 하게 되었죠. 저희가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환경보호라는 게 카페 가서 음료 시켜 먹을 때 내 텀블러 들고 가서 먹는 것도 환경보호고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 직접 가서 내 용기로 포장해 오는 것도 환경보호고 일회용 생수병 안 쓰고 정수기에서 물 받아 먹거나 수돗물 받아 먹는 것도 환경보호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하는 활동을 그냥 은연중에 센트럴 이렇게 저희가 요즘에 유명한 나야 들기름처럼 좀 스며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소한 거라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자꾸 쓰레기통 아닌데 길거리에 버리는 것도 솔직히 좀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실천을 안 할 때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럴 때마다 이제 저라도 실천을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어린 친구들이 그런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이제 저희 친구들이나 이제 저희를 보고 다 함께 실천하는 모습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11월 6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절기상 입동입니다. 절기처럼 추운 날씨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침 기온이 고흥이 2도까지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출근길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